범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한다. 우리는 그런 범인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공통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정의한다. 같은 듯 다른 두 인격,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사이코패스란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일컫는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정의만 보고 두 인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논란과 함께 키워드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첫 번째 차이점, 행동 원인.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으로 MAMO라는 분노 조절 유전자가 적어 뇌속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과 행동 통제력이 낮아져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히 밝혀진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에 비해 후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존한다. 주로 성장 과정에서 학대, 트라우마에 의한 충격 및 뇌손상 등과 같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소시오패스는 감정 조절 능력이 탁월해 평상시 일을 철저히 숨기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은 건 사이코패스와 동일하다. 이는 사이코패스에 비해 치료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 번째 차이점, 행동 특징.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을 불편할 정도로 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캐나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는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은 꿰뚫어 보는 눈으로 강렬한 눈맞춤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로 남을 속이거나 설득할 때 포착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타인의 감정 또한 이용하려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이런 근거로 하품을 따라하지 않으면 사이코패스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둔다. 또 사이코패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개념이 없고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시오패스는 겉보기엔 밝고 온화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매우 능숙하게 이용해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주위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소시오패스는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점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도무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비이상적인 두 가지 자아. 미다스 콤플렉스의 저자인 에런 킴리스 박사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아서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정리했다. 세 번째 차이점, 대화 방식. 사이코패스는 대화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길 가는 사람을 살해한 사이코패스에게 범행 이유를 물으면 자기 혼자만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또 사이코패스는 대부분 대화를 할 때 머리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남성 재소자들의 인터뷰 녹화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재소자들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비언어적 행동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해를 높이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특히 머리 움직임의 경우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러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는 등의 행동까지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쉽게 이용하고 쉽게 관계를 끊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문제는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목적을 달성하면 가차없이 그 관계를 버리는 치밀함. 한마디로 소시오패스는 가스라이팅 전문가다. 상대방의 동정심과 불안을 이용해 감정을 제압하려는 특징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네가 그렇게 들은 거 아니야?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한 행동이었어. 또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대화법이 목적 없는 대화다. 소시오패스에게 사람은 곧 도구이기 때문에 그저 친분을 쌓기 위한 목적 없는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입해보자. 대표적으로 사이코패스 캐릭터에는 영화 추격자의 지영민이 있다. 지영민은 실제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평소 소심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빌빌거리기도 하는 유약한 사람이다. 다만 사람을 죽이는 데에선 아무런 망설임이 없고 피도 눈물도 없다.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충동적 살인을 하는 장면에서 대표적인 사이코패스의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악마, 장경철도 마찬가지다. 재미로 살인을 하고 목적과 계획 없이 행동한다. 다혈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며 자신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인정사정 없이 전부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폭력에는 미친 잔인한 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에서 사이코패스 특유의 아나무인함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소시오패스를 잘 나타내는 캐릭터에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카톡계 이재경이 있다. 한없이 따뜻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 섬뜩한 짓을 스스럼 없이 한다. 여기서 사이코패스와 차이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화제의 드라마 펜트하우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만 죄책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드라마 내에서 여러 악랄한 캐릭터들이 있었지만 다들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주단태는 유일하게 망설임과 죄책감이 없었다. 심지어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니 소시오패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명작이라 불리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도 빼놓을 수 없다.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야 한다. 이태원 클라스에서 조이서의 대사 중 하나다. 웃으면서 어른의 뺨을 때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응징한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세로이에게만큼은 끝없이 무한한 사랑을 퍼붓고 자신의 앞길을 막거나 본인의 기존에서 필요 없는 사람에겐 무관심을 퍼붓는 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모두 무조건 범법자라는 법은 없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며 우리 주변에 당당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능숙하게 이용하는 소시오패스가 더 악의적인 유형이다. 소시오패스에게 당하기 쉬운 상황은 바로 외로울 때라고 한다. 외로움을 피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느슨하지만 넓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다 건강한 관계라고 말했다. 미리 알아두고 상처받지도 당하지도 말자. 선의인지 소시오패스적 행동인지 헷갈린다면 논란의 가스라이팅 대처법 영상을 꼭 참고하길 바란다.